예, 자 그럼 여러분 고향 이루는 생각들,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호수섬, 마지막으로 용비 여천가 요 세 작품 또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작품에 해당하는 고향 이루는 생각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니스프리 호수섬 둘은 공통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두 작품 모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향.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향에 대한 작품들은 결국 주제가 뭐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그게 아니라면 고향이 변해버린 모습, 그 상실된 모습 앞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근데 이 중에 고향 이루는 생각들하고 뒤에 나오는 이니스프리 호수섬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특히 고향 이루는 생각들은 저희가 자주 다루지 않는 글에 관련돼 수필이 나왔죠. 수필. 수필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글의 갈래도 수필이죠.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고 개성적인 문학으로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경환 선생님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 고향 이루는 생각들부터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은 또 특별하게 이 북한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살던 고향은, 이 작가 유경환 선생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마니 하고 저만치서부터 어머니를 부르며 살인문을 팔꿈치로 밀고 들어서는 황해도 장현 땅의 한 읍 송천이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오마니 밑줄 그으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일단 오마니 이게 뭐냐면 사투리, 방언이 쓰인 거죠. 사투리, 방언. 그리고 사투리, 방언이 쓰였다는 것은 이 작품의 특징이 뭘로 간다는 뜻이냐? 토속적이고 시골적인 느낌이 나니까 향토적으로 가는 거죠.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다. 그치? 광복 직전 그곳을 떠났으니 언 20해가 만으로 넘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광복 직전이니까 광복은 1945년이잖아요. 그래서 40년도 그때 떠나가지고 20해가 넘었으니까 6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겠지. 뭐 이런 거 메모할 필요는 없고. 자, 넘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곳에 남기고 온 것들을 기억한다. 자, 뒤뜰 헛간에 놓고 온 바퀴차, 여러분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볼래요? 그 바퀴를 손으로 돌리고 놀며 평양 가고 경성 가고 하고 놀던 헌 바퀴차, 뭐 그랬죠. 또 감나무 허리에 새겨놓고 온 이름 석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요거 모두 옛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니까 느껴지는 정서는 뭐가 돼야 되냐? 그리움 내지는 향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략된 거 다음에 송편 쪄서 파는 할머니 집에 떡 싸는 난쟁이 떡알나무 잎을 따다주고 아주 크고 넓적한 놈을 따왔노라. 좋은 일을 해준 듯이 뽐내고 송편 한 개를 얻어먹고 물러서는 동리, 그 마을 동네 아이들. 청송잎 훌 터다주고 송편 찌는 데 깔아 시루에 찌면 송편에 향긋한 청솔 향기가 올라왔다. 청솔 향기가 밑줄이겠죠. 그리고 향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코로 느끼는 거니까 후각적 심상. 그치? 자, 그 다음 참기름을 발라 스며든 그 청솔 향기, 고소하게 마시던 것도 그 고향에서만의 송편 맛이었다. 떡갈나무 잎 뒤에 붙은 가을벌레 집을 따서 구슬치기 하고 놀던 동리, 그 골목마다에 가득한 고향 생각은 아직도 나의 여린 회상과 숨바꼭질하고 있다. 뭐 고향을 종종 떠올린다는 정도의 뜻일 거고, 잊지 못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마른 고사리 풀 뜯어다 길섭에 눕히고 청태콩눈 몰래 뽑아서 콩소리도 해먹고 그 자리에 찍 오줌도 깔기고 돌아서면 마냥 재미있던 장난, 그래도 아무도 꾸짖는 곳이 없던 그곳, 산을 내릴 때 산등성이에 노을이 달려와 우리들의 그림자를 길게 길게 늘어잡던 곳, 나의 기억 속에 펼쳐지는 구겨진 생각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뭐 마른 고사리 풀을 뜯어다가 어떻게 하고 콩소리도 하고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열거, 그렇지, 열거가 쓰인 거죠.
고향은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릴 뿐 그러나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나 잃어버리는 생각이 있다. 쬐그만 옛날의 장난감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시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마치 장난감을 잃어버리듯 까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뭐겠어? 안타깝지. 안타까움. 그치. 비온 뒤 광에서 채를 훔쳐내다가 달치 새끼나 건져 나누며 싸우던 냇가의 생각. 또 포플러 높은 키의 그림자가 물속에 들이을 때 잔등의 뿌리 솟은 쏘가리가 그 그늘로 기어들고 모래 속에 주둥이만 콱 파묻는 모래무지가 무지무지하게 많던 강가.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국 끓여 먹어보지 못했건만 무엇 때문에 잡으려고 고무신만 떠내려 보내고 울곤 했던가. 여러분, 어쩔 줄을 모르고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꼬맹이의 모습, 어찌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치긴 친 건데 어쨌든 사고 쳤다고 어떡하냐고 울고 있는 모습. 무슨 이야기냐? 이 작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이 사람의 모습은요, 순수하고 천진합니다. 적어보세요. 순수함, 천진함. 그러니까 작가는 지금 사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천진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그다지 순수하지도 천진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 그 순수하고 천진했던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수수깡을 뽑아 마디마디 끝마다 씹어 빨아먹고 안경 만들어 쓰고 에헴 우편소 우체국이겠죠. 문을 밀고 들어서 보던 시절로 지금도 달려가는 나의 생각들, 그것이 몰려가서 나의 고향을 이룬다.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고향도 그리워하고 있고 순수하고 어린 시절, 천진했던 어린 시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뒤에 나오는 이니스프리 호수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이니스프리 호수섬의 지은이도 지금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넓고 평화로운 논과 밭이 있는, 물론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시골이 논과 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골의 느낌, 자연의 느낌이 나는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모습을 그리워한다는 건 반대로 나는 반대쪽 모습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본적인 포인트도 자기가 좀 느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두 번째, 나 이니스프리 호수섬으로 가보죠. 예이츠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외국 작가의 작품은 잘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고 실린다고 하여도 시험에 많이 내지 않는 편은 아닌데요. 들어가는 학교 학생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갑시다. 나 일어나 가리라 지금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그러면 이니스프리의 밑줄 그으시고 그게 뭐가 되느냐? 이상향이 되는 거죠. 이상향. 자, 특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니스프리라는 이상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렇지. 그곳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으리. 조그만 오두막집의 밑줄, 특히 여러분 뒷부분에 진흙과 볕단으로 짚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고전시가 할 때도 이런 얘기 하는데 진흙이나 볕단 같은 소소한 재료로 만든 오두막집은 화려한 집이야, 소박한 집이야? 소박한 집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적 화자가 어떤 삶을 희망하는 거냐? 소박한 삶을 희망하는 거죠. 소박한 삶.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고전시가 배울 때 소박한 집이 됐든 소박한 음식이 됐든 소박한 옷이 됐든 가난하고 소박한 게 뜨면 무조건 주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느냐? 가난해도 좋다, 안빈, 낙도, 본수에 만족하며 산다, 안분, 지족. 비록 외국 작가의 작품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진흙과 볕단으로 지은 소박한 집이 등장했으니까 이 작품의 주제가 어디로 갈 거냐? 안빈, 낙도, 안분, 지족으로 가는 겁니다. 왜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이츠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영국에서 활약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보편적으로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 용어는 다르겠습니다만 예이츠라는 작가가 이니스프리에서 살고 싶어 했던 삶도 결국 뭐다? 안빈, 낙도, 안분, 지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조그마한 오두막집, 소박한 집이 등장했으니까 안빈낙도 안분 지족입니다. 아오비랑의 콩밭을 일구고 꿀벌 한 통을 키우리. 그리하여 꿀벌 소리 요란한 숲에서 나 혼자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날 에워싸고라는 작품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이니스프리하고 요 두 개도 유사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간의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는 느리게 똑똑 아침의 장막에서부터, 여러분 아침의 장막에 밑줄 긋고 그거 안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안개. 여러분 A의 B 형태이죠. 중간에 의 들어갔잖아. A의 B 형태도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은유법으로 기억해야 된다. 자, 아침의 장막은 안개고 은유법입니다.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떨어지나니, 귀뚜라미 우는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아까 아침의 장막에서 시작했으니까 귀뚜라미가 우는 건 반대로, 아침의 반대로 뭐 저녁이다. 저녁. 그래서 귀뚜라미 우는 거기 저녁입니다. 저녁. 그곳까지 떨어지나니, 그곳 한밤중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됐죠. 온통 흐릿한 빛, 대낮에는 자줏빛으로 반짝일 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홍방울새 날개로 가득하리라 소개되어 있죠. 자, 이니스프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는 건데요. 대부분 고향을 떠올리는 작품들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고향을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 감각을 아낌없이 끌어다가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작품들은 감각적 심상을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도 보면 귀뚜라미가 운다는 것은 뭐고? 청각. 그 다음에 자줏빛 뭐 이런 색깔들은 다 뭐고? 시각.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감각들도 확인해 둬야 돼요. 그 다음 나 일어나 가리 지금 항상 밤낮으로 호수물이 나직나직 호숫가를 휘감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역시 소리는 청각이고, 그 다음 내가 길가나 내가 길가나 잿빛 보도 위에 서 있는 동안, 여러분 길가나 잿빛 보도 위에 밑줄 그으시고, 나는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냐면 길가 그리고 잿빛 보도 위에 서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잖아, 도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니스프리라는 이상적 공간, 이 자연의 공간과 여기 아래 길가 그리고 잿빛 보도 위는 대조, 반대되는 곳입니다. 시적 화자는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길가나 잿빛 보도 위, 도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공간인 이니스프리, 자연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길가 잿빛 보도 위에다가 도시라고 적어주시고, 이니스프리하고 반대되는 거 아셔야 돼요. 가슴 깊이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지막 줄에 밑줄 그으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는요, 동경이라는 말입니다. 동경. 그래서 여러분 이상향인 이니스프리, 자연의 공간인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됐지? 자, 마지막은 용비어천가입니다. 별표를 친다면 정말 가득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신에도 중요하고 수능에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용비어천가는요,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유가 아까 앞부분에서 고향 이루는 생각, 그리고 예이츠의 이니스프리는요, 외국과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공통점, 보편성을 다루고 싶었다면 용비어천가는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글의 갈래, 악장문학에 들어갑니다. 자, 용비어천가 제목 옆에 적으셔도 좋아요. 악장문학에 들어가요. 악장문학. 이 악장문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건데요, 조선시대에 주로 쓰여져 있고, 학교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 궁중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쓰는 어떤 연주,
거기에 붙어 있는 노래, 그 가사를 적어 놓은 건데요. 내용이 대부분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복을 빌어주는 송축, 내지는 국가에 그냥 아첨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들 하는 거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있으세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용비어천가의 악장 문학은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든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글의 관리입니다. 결론은 뭐냐? 교과서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문학이라는 것이 보편성도 있고 우리만의 특수성도 있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용비어천가, 우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갈래 악장 문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일단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건데 그것과는 별도로 여기 있는 내용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2장하고 125장은요 딱 보시는 순간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거는 뭐